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조금 전 공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측 범위는 8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정확히 예상을 충족하는 결과를 발표했죠. 이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었는데 오늘 코스피 2000 문턱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아침입니다. 단 문제는 기술주들의 하락이겠죠.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모두 이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이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어닝 시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반응을 주는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건 삼성전자의 결과겠죠.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충족하는 결과를 발표했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액 53조 원, 영업이익은 8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3% 감소했습니다.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8조 4,589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3.65% 하락했지만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1.78% 증가한 수준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현대증권 박영주 연구원은 올 1분기 실적이 연초 대비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주가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내용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버원에 든다. 오늘 순서는 알바트로스 투자전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참 화려한 아침입니다. 시장에서는 고 PER주에 대한 경고 발언이 잇따라 나오게 됐는데 삼성전자가 예상을 충족하는 이 잠정 실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 일단 시장을 안도시키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거에서 본다면요, 미국 계속되는 고성장주에 대한 논란 나오면서 지금 시장 전체적인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부분이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때까지 한동안 시장에서 외면을 당했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IT주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SK하이닉스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IT 전반적인 이제 그 부품주에 대한 다소간의 이제 그 역차별 가능성도 지금 만들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제 그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계속되는 그 어떤 그 고성장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부분이 되겠죠.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그 사이에는 3개월이라는 이제 그 시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항상 이때까지 과거 뭐 한 6개월, 9개월 계속해서 그런 경험치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금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기대에 따른 어찌 보면 실적, 다음 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아니면 차차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시장 주가의 어떤 그 상승 부분 좀 나타나면서, 하지만 실적 시즌이 다시금 다가오면서 실적에 대한 확인 욕구가 좀 더 커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의 등락 과정을 반복시키면서 상향 추세를 계속 이루어 왔다라는 점, 그런 와중에 스크리닝이 자동적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과정, 어쩌면 실적의 발표를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의 조정, 일단은 오늘 저녁부터 미국 알코아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시작이 됐다. 조금 실적 시즌에 대한 실적 확인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쪽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의 조정 양상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큰 그림 좀 그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하면서 삼성전자는 뭐 추가적인 반등 IT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그렇다면 좀 주가 흐름이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전고점 150만 원대까지는 돌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시장의 관심,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히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제품, 관련된 IT 부품주를 만드는 부품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종목들로의 그 확산이 좀 더 중요시 생각이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 어차피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원래 4일날 발표 예정이었는데 8일로 연기되는 그런 과정, 좀 실적이 미리 조금 좀 시장으로 흘러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왔었고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크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실적을 이미 염두에 놓고 산 것은 아니었나라는 그런 평가들이 사실상 어제까지 시장 내에 많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들 그대로 오늘 시장 내 긍정적인 방향성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아까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으로의 확산 부분, 아무래도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좀 IT 부품주에 대한 옥석가리기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그 잠정 실적의 발표 부분은 아무래도 부분별, 뭐 디비전별 발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만 그려주는 발표였는데요. 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아무래도 그 애널리스트들의 행보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각 부문별로 과연 실적을 어느 정도씩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합산한 규모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아마 그 프리어닝에 대한 어떤 그 보고서 분명히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긍정적인 부분은 뭐 시장에서 다 알려진 부분일 거고요. 이제 그 IM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엇갈리는 분석, 엇갈리는 반향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쪽에서 과연 그렇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많이 팔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역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거꾸로 부품 업체들에 대한 마진 프레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들, 삼성전자 IT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시각이 과연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부터 당분간 시장 내 관심의 어떤 그 초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나스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기관의 매도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좀 예상치를 충족하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기관의 수급은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기관 일단은 오늘은 상당 부분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그 IT에 대한 관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그 계기가 되었으면 분명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점진
점진적인 어떤 그 관심 부분의 확산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음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부품 내지는 IT 전체적인 업종으로의 관심 확산 부분과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점진적인 관심 확산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그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힌트 내지는 유일한 단서는 아무래도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어떤 그 하락 국면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선두에 섰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시장에서의 다소간의 좀 강보한 마감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연일 매수 지속 부분, 이 부분의 그 뒷 배경에는 아무래도 원화 환율의 상대적인 강세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이 부분 생각을 해보고요.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점검, 앞으로는 좀 환율을 예의주시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어떤 그 바람직한 그리고 가장 빠른 힌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끝으로 대표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급락에 나왔던 이 코스닥의 IT 부품주들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최근까지 시장 내 반향을 일으켰던, 코스닥에 있던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게임주들이랄지 아니면 엔터테인이랄지 아니면 컨텐츠 이런 쪽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시선, 고평가주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져보고요. 올해 삼성전자는 엔터테인먼트주, 게임주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된 전체적인 IT와 관련된 것이지 게임주,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분명히 아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컨텐츠 그리고 SNS, 바이오테크, 소위 말하는 신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에 가치성장주라고 오히려 좀 세분화된 그 캐릭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되는 부분, 우리 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그 필두, 그 선두에는 아무래도 네이버라는 주식이 있겠죠. 네이버 조금 오늘도 좀 고전을 면치 않을까,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관련된 오늘장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미 살펴본 대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였죠. 자세한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좀 예상치를 만족시키는 결과가 나온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정리해 주시죠. 예,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의 영업이 8조 4,400억에 부합한 실적이고요. 무엇보다, 작년 이제 4분기나 4분기하고는 다르게 일단 큰 시장에 충격이 없었고,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라는 거에 더 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 4분기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봤던 외국계 증권사들도 이번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던데요. 이 실적 쇼크를 발목 잡았던 IM 사업에 대한 우려가 이제 좀 확실히 좀 회복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IM 사업부 영업이익은 한 5조 9천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애플 소송하고 관련된 충당금이 한 3천억이 포함된 건데요. 사실 그걸 제외하면은 영업이 6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최고 좋았을 때가 한 6조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스마트폰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실적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스마트폰의 경쟁 환경이 좀 심하고 특히 고가폰 성장이 둔화되면서 IM 사업 실적 성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는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원가 절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특히 이번에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그런 원가를 줄이는데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공장을 이전하면서 생산 비용을 좀 많이 줄이고, 특히 올해 태블릿이 성장하면서 태블릿 쪽에서 이익을 많이 스마트폰 쪽에 보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IM 사업부 올해 분기 영업이익은 계속 한 6조 근처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IM 사업부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 많이 이제 좀 잠잠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 사업들이 좀 분들이 좋아지면서 올해 실적은 계속 이제 분기별로 보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또 S5가 오는 4월 11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권사에서 2분기에는 단숨에 9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3천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분기에 가장 영업이 기여를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사업부입니다. 그 작년 4분기에 사실 실적 쇼크를 줬던 게 이제 그 IM 사업부에서 있지만 그 OLED 쪽을 포함한 디스플레이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LCD도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5가 양산이 들어가면서 OLED 가동률이 이제 급격히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요. 그래서 OLED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이상 증가를 합니다. 2분기에. 그리고 LCD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패널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 폭이 상당히 줄 거고요. 거의 뭐 BEP 근처까지 이제 전환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개선이 되고 나머지 사업부에서는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 9조 3천이 되고 이제 3분기 정도 가면은 3분기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가장 기여를 하고 하면서 전체로 영업이익이 한 10조 근처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 중인 것에 반해서 삼성전자 주가 수준 너무 낮아서 주가 괴리가 크다, 갭 축소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던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분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IT 주식들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요 며칠 이제 조정을 받긴 하지만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해외 쪽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올해 연초에 들어와서 아시아에서 그 대만, 특히 이제 대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대만의 이제 주식시장이나 특히 IT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부품 재고 조정을 했었는데 그 재고 조정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올해 연초 이후부터 전반적인 이제 주문이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재고 이제 비축하는 그런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그 경쟁사인 TSMC라든가 뭐 전반적인 패키징 회사들, 뭐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제 주가들이 작년 고점을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 이렇게 보면 미국 대비해서도 그렇고 대만 대비해서도 그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갭을 좀 좁힌 상황이지만 여전히 괴리는 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수준을 아직 못 올라간 상태예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계속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실적에 대해서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182만 원 목표가 투자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까?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에서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가의 어떤 그 방향성은 전 세계 결국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전 세계 IT 경기 사이클을 이렇게 따라갑니다.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나 레벨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의 의존도가 가장 큰 IM 사업부에 이제 많이 의존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재고 조정이 부품 재고 조정이 연초에 이제 마무리됐고 현재는 전 세계 IT 재고 사이클이 2월에 바닥을 치고 이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지금 방향성에서는 일단 바닥을 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작년엔 대비 이제 IM 사업부의 이익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간 이익으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이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으로는 P로는 굉장히 낮은 상황에 아직까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는 이제 182만 원인데 이 목표가는 올해 실적 대비 P로 봤을 때 퍼로 한 9.3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거 삼성전자의 역사적인 과거 밸류에이션 밴드나 상황을 봤을 때 결코 무리한 수치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전화를 드십시오. 네, 자 먼저 어제 추천 종목이었죠. 이 KG 모빌리언스가 좀 아쉽지만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아직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AS 해드릴게요. 급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일단은 1.4%가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950원에 시작이 돼서 어제 500원 정도 빠졌는데, 한 3%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여기 하단 제가 16,500원짜리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격대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모습은 그렇게 좋게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자체가 여기 이 가격대 15,800원 선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15,800원까지는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어제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갭 자체 이격이 조금은 리스크가 조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조금 더 오늘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꼭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체크를 꼭 해놓고요. 별표 5개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일단은 손절을 조금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KG 모빌리언스 아쉽게 됐지만 더 좋은 종목으로 좀 복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게임 하이 041140 게임 하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 최대 게임 기업이죠. 바로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그런 온라인 게임 2위 서든에텍의 개발사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항상 매물권으로 어느 정도 보였던 이 가격대 8,500원에서 8,800원대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방향으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바로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 10% 수준에 다시 한 번 더 매출 신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르프, 개인당의 순이익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권이 좀 더 눈앞에 보이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가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기법 자체는 우리가 흔히 하는 박스권 돌파 기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에 있던 거래량 있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런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매집에 대한 거래량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3개에서 4개 정도 신규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런 호적거리를 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해줘야만 앞서 있던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 초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큰 반등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꼭 다시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똑같습니다. 시초가 공략을 좀 하시고요. 미국장이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시작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현재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게임하이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장을 한 개장을 2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동시효과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1979포인트 하락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나오고 있죠. 1포인트 정도 하락한 552포인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모든 파란불이 들어와 있군요. 먼저 네이버가 2% 넘게 급락세가 나올 것으로 출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0.57%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1% 이상 밀릴 것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현재도 0.8%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아침이고요. SK하이닉스가 0.8% 그리고 포스코 어제 무려 2% 이상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1% 다시금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이버가 연이어 좀 급락하고 있죠. 어제도 역시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일단 페이스북의 주가 급락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2.5% 이상 추가 하락 나오며 70만 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8%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반대로 신한지주가 0.2% 현재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장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든 이걸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좀 이슈가 많았던 아침이기도 한데요. 정태근 팀장님, 일단 오늘 코스피 예상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 출발 좀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가 0.27%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치와 좀 비슷하게 유사치랑 근거치를 제시를 해보게 된다면은 한 1980포인트 전에서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 않다는 부분들이 좀 다행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얼마만큼 하락을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출발을 했는데요. 1977포인트 출발을 하게 되면서 0.6%가량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0.1%가량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553.49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일단 2월 말 그리고 3월 초좀 지지를 보였던 구간인 198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 197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지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일 5일선 이탈하게 되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현재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금일 553포인트에 출발을 하게 되면서 5일선 아래 구간에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을 볼 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550포인트였던 지지력을 확인을 하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조금 오늘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일 미국 증시 대비해서 얼마만큼 선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그제 환율이 조금 상승적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1,055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 비슷한 수준인 1,055원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수도, 현물적 매수도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의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50원의 지지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1,060원과 그리고 1,075원 사이였던 박스권 구간으로 다시 한번 재지집을 하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 지급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어떤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에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유로 약세로 인한 어떤 달러 강세로 인한 환율의 어떤 약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30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260포인트 돌파 여부를 좀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60포인트와 그리고 262포인트 구간 사이에서 과연 좋은 박스권이 진행이 될 것인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
그리고 선물지수 같은 경우, 여기에서 선물지수까지 예상을 해보게 된다면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60포인트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포인트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9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니키 지수가 3주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0.6% 정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4,715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의 일단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일본의 2월 무역 적자가 5,334억 원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을 부합하는 기대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0.7%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오늘 1% 이상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24만 4천 원대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반면 SK하이닉스가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어제는 좀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0.5%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아침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2%로 역시 약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0.49% 약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어제 한 1% 올랐는데 오늘은 0.27% 약 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이버죠. 현재 시총 8위까지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어제 6%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1.89%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삼성생명이 0.1% 강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어제 올랐지만 오늘은 0.19%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제 역시도 상승했는데 오늘은 0.2% 정도 약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어제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에 급락했는데 오늘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반도체가 0.5% 강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이 어제여서 오늘도 밀리고 있죠. 3%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는 아침이고요. 동서가 0.6% 정도 강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업종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업이 가장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 은행,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일단 마이너스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약하구나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일에 또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면서 영향력은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IT하고 화학 정도 업종이 좀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더 좀 지나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통신하고 철강 이 정도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또 은행 업종이 좀 플러스로 반전이 됐네요. 일단 이런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낫습니다. 통신장비, 통신 서비스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화학,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출판, 그리고 기계장비 유통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통신장비하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건설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도 좀 셌는데 오늘도 좀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기술 쪽 위주로 좀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쪽은 약간 소프트웨어 쪽하고 연관이 있는 조정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국내에 있는 이 IT 부품 장비 업체들은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 보합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현재는 소폭이지만 0.04% 정도 강 보합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궁금합니다. 정태근 팀장님,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출발 쪽에서 매도 출발했었지만 지금 방금 막 매수 좀 전환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1618억 정도 매수했었던 외국인이 아침 쪽에서 매도 출발했었지만은 지금은 7억가량 현재 매수 전환이 되게 되면서 오늘도 긍정적인 수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도 전일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쪽에 67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투신, 보험, 사모펀드 섹터에서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증시의 구원투수로서 20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5억가량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일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은 각각 17억 그리고 7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매수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쪽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다시 지금 7억 정도 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전기전자, IT 섹터에서 현재 158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화학 섹터 13억, 그리고 철강금속이 17억가량, 그리고 금융 섹터가 14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수장비 섹터 68억 정도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 35억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통신 섹터에서 현재 23억가량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이 한 29억가량 매수 폭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구간 속에서 현재 제약 섹터에 현재 18억가량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서 셀트리온의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통신 방송 섹터가 8억가량 그리고 기계장비 섹터가 3억 정도 이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섹터가 이제 2억가량 매수 출발이 되게 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였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에 8억가량 매도 출발이 되고 있는데 일단 IT 하드웨어 섹터 현재 5억가량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를 위협받기도 했지만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수가 유입되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했죠.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0전이 하락한 1,05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3원 80전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53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권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를 반영한 결과인데요. 달러화는 지난 주말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약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호주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상대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의 경우 어제 니케이 지수의 하락과 지난밤 뉴욕 증시 하락 등 주요 변수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유로화의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이 고려하고 있는 양적 완화 조치가 고려의 대상이긴 하지만 아직 시행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무역 통화들 역시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강보합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화가 국제 외환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이 낙폭을 키워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서울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개장 이후 반등하는 상황에서도 달러 원은 1,050원 60전에서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1,050원대라는 레벨이 주는 부담감 때문에 신규로 달러를 매도하는 것보다는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세력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보면 어제까지 9거래일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2일을 정점으로 순매수 규모가 약화되고 있고요. 이는 달러원의 하락 압력을 둔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늘로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소비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소비세 인상을 시행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이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국제 외환시장의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엔화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연 달러엔의 실망 매물이 등장하면서 엔화 강세와 함께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달러 원과 관련한 주요 대외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엔화와 관련된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달러 원은 1,050원대 중반대에서의 행보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엔화 흐름까지 살펴보면서 대응하자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돌발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은 8조 4천억 원. 시장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시장 반응 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0.9%, 1%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주가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네이버가 미국발 한파 나흘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시총 순위도 8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만도가 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8% 정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일단 매출액이 5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4천억. 일단 잠정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일단 뭐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그대로 나왔고요. 이 메모리 부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됐다. 최근에 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이 좀 좋았다. 그리고 IM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수준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하우스 쪽의 어떤 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가전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그렇게 나아지는 것은 없다. 나아진 게 없다. 아직도 좀 어렵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분기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역시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S5가 출시가 되면서 일단 1분기보다는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는 8조에서 9조 정도 수준인데, 일단 8조 중후반대에서 9조 초반대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IM 부문의 영업이익이 이 5조대 후반, 반도체 메모리 사업 호조로 잘 계속적으로 좀 좋은 반도체 쪽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가전 사업 부문도 또 2분기에 성수기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디스플레이 부분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2분기에도 좀 좋아질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역시나 10조대 이 부분은 좀 힘든다라는 얘기들은 공감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원했던, 시장이 예상했던 주가 수준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에도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 것 같고요. 지수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137만 원까지는 좀 지지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지금 5일선이 138만 원인데 120선까지도 어제 좀 지지가 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 내지는 120선의 지지를 보시고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페이스북은 미국 시장에서 좀 반등을 했는데도 하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페이스북하고 네이버의 어떤 직접적인 비교는 분명히 좀 힘들다. 그리고 어제 또 페이스북의 급락에 따라서 네이버도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121선이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 70만 원은 좀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70만 원이 하향 이탈하게 되면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미국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는 네이버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인 장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좀 반응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70만 원대를 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SNS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이 부분들이 사람들의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굉장히 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천년 만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뷰들이 쏟아졌는데, 슬슬 이제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사이클상으로는 좀 고성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인적 분할 결정 때문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날에 이 준속법인은 한라홀딩스와 신설법인 만도로 인적 분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한라홀딩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만도가 자동차 부품 영업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기업 분할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이 기업 공개 이후에 많은 악재 그리고 대주주 한라건설의 리스크, 기존 주주가 일단 지쳐 있는 상태. 일단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차세대 현금 창출원으로 기대를 모았었던 이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가 한라홀딩스에 기속된 점, 이런 부분도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순환 출자 구도가 남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이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너지를 낼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가 과연 이 반등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돌발 종목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CJEN은 어제도 3% 이상 급락세가 나왔죠.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강했는데 오늘도 약세 기록하고 있죠. 공정위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종금인데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 이후 급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고 끝으로 홈캐스트입니다. 이 황우석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H바이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소식이 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까지 오늘 돌발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뭐 CJEN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작년부터 상당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9월달 이후부터 뭐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란지, 그리고 뭐 게임 사업 부문의 분할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연말까지 안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되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급락 이전 수준까지 주가는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작년 말 이후에 그 23만원 부분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43,000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와 줬는데, 이 부분이 누가 보다도 이제는 악재 해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후부터는 신규적인 어떤 그 호재가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또 악재가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공정위 관련 조사인데, 일단 뭐 주가 조작 관련 조사는 아니고요. 일단 중소형 영화 제작사들이 어떤 그 영화 배급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불공정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일 기관이 좀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좀 주가 약세가 좀 전일 크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불공정 거래 조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오늘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1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이 볼 때, 기관이 발을 빼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수급이었던 주체가 이제는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JENM 만약에 21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뭐 앞전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앞전 어떤 그 3월 26일이죠. 3월 26일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21선 이탈하고 난 이후에 반등을 줬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구간은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즉 불공정 거래 조사가 어떤 주가 조정의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21선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우리종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와서 뭐 유상증자 뭐 이런 얘기가, 증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종금 같은 경우에도 1,000억가량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액면가 정도 수준으로 현재 그 액면가 이하에서는 지금 주가가 유상증자가 되지 않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지금 현재 액면가 이하로 이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액면가가 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액면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유상증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누군가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500원 이쪽으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서 유상증자를 좀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유상증자 발행 가격도 한 5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누군가 좀 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적인 의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액면가가 유상증자 가액이 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 희석 가치가 현재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기엔 낙폭을 전부 다 만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도리어 주가 약세를 보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의 논리로 봤을 때 주가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동전주기 때문에 누군가 만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어떤 영역으로 맡겨두시고 접근은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홈캐스트 똑같은 유상증자 이슈긴 한데 한 종목은 급락 출발했고요. 한 종목은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해버렸는데 과연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소대 앵커님께서 충분히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260억 가량 현재 유상증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자 배당 유상증자인데 보통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일반 공모 그리고 제3자 배당 이렇게 나눠보게 된다면은 3자 배당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3자 배당 그러니까 누군가 이 물량을 가져갈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제3자 배정 대상자가 H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황우석 박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황우석 박사가 이전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홈캐스트가 바이오 쪽에도 어떤 신사업에 대한 어떤 추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어떤 일시적인 테마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전일 상한가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상한가 진입했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는데 오늘 점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 속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 않다는 것은 매집이 상당히 좀 잘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점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전일 상한가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작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집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건 음모로 전 얘기겠지만 통정 매매가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점상한가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점상한가의 개인들이 찾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점상한가가 풀리고 난 이후에 보통은 주가 급락으로 전개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반대 양상이 좀 많더라고요. 벽상건설이 좀 가장 중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벽상건설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패턴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침에 좀 시간이 좀 급박하긴 하지만은 좀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은 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후에 점상한가가 진입을 되고 난 이후에 점상한가 풀렸는데 그 위에 마찬가지로 어떤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점상한가 진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플러스 경우에는 급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벽상건설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점상한가 풀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점상한가 풀렸을 당시에 주가 흐름과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캐스트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투자에는 좀 주의해 보자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삼천리입니다. 삼천리가 에너지 사업들의 시너지가 기대되면서 상승하고 있죠. 최근 주가가 급등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오늘도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최근 20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이틀째 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도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철도 관련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25조에 달하는 개성 신의주간 철도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거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에 강세 띠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삼천리 같은 경우 사업 다각화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전국 최대 도시가스 업체에서 삼천리가 LNG 발전 열 공급 엔지니어링 업체로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좀 확대 중에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 다각화 성과가 미미하긴 했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큰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1% 지분을 보유한 LNG 발전소 S파워가 올해 10월 준공이 되고요. 또 연료전지 발전소 경기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 작년 12월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LNG 공급 발전 폐열 열 공급으로 사업들이 시너지를 내는 구간에 올해 진입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좀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스공사의 저평가 얘기는 어느 정도를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일단 비교제 자원개발 자산 매각 그리고 사업 축소에 따른 사업가치 축소 주바르와 바드라 석유 광구 생산 계획의 수년 1분기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일단 7월 적정 투자 보수 증가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 모잠비크 추가 가스 발견 내년 비교제 자원개발 이익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할인 요소들이 좀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25조 규모의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의 철도 참여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국내 철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훈풍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개성에서 신의주 구간 철도사업 국제 콘소시엄의 한 축인 중국 상지그룹이 한국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구심을 표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에서요. 그리고 상지그룹이 철도를 건설했을 때 최대 수혜국이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다. 이익이 되는 일을 왜 안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에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맞물려 들어가는 설들이 이 개발에 대한 참여 이 부분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죠.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또다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들 정치 테마적 흐름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그 안철수 테마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침적인 안내비나 써니전자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어떤 그 급등 양상이 전개가 되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게 되면서 어떤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무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10시에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선거 관련 어떤 지방선거 관련 어떤 단순 정치 테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테마 쪽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전과 같이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인 것 같고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급락 양상이 전개가 됐었는데 일단 안철수 테마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써니전자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로 해서 주가 어떤 손실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오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지방 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급등 이후에 급락으로 전개되는 걸 상당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안철수 테마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지 절대 투자적으로 가져야 할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5%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까지 이 급등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돌발 종목들 숨가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죠.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시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시장 조정 시 개별주 분할 매수해보자 현금 50%는 유지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경훈 팀장님 어느 시즌에 돌입했다 실적 개선주 저평가 우량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실적과 수급 기준으로 종목별 대응에 대응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팀장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비중을 유지하자 당분간 관망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실적 개선주, 저평가 우량주 주목을 해보자고요. 오늘 전략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금 미국 증시, 미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 장세를 이틀 연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에 따른 영향에 의해서 좀 국내 증시도 좀 가격 조정에 대한 좀 염두는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000포인트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2,000포인트가 좀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도 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올라온 만큼 한 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고성장 관련주들이 지금 버블 붕괴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급락을 지금 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라든가 인터파크 이러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었지만 그동안에 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이제 종목이나 섹터들이 바이오라든가 게임주들 이러한 상당히 지금 고 PER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기대치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영업이익 한 8조 4천억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1분기보다는 지금 2분기에 더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하는 만큼 그동안에 올해 초 1월, 2월, 3월 지금 지난달까지 계속해서 상당히 지금 고성장주 그러한 좀 향후에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러한 좀 종목들이 성장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실적 개선 저평가 우량주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소외됐었던 IT 부품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화전자라든가 아비쿠전자 그리고 이노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IT 부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역시나 지금 이제 어닝 시즌에 도래한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러한 좀 고성장주에서 이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에 좀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역전의 맹수 시간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금일 출발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낙폭을 이제 회복에 들어가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장은 하락의 어떤 제한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건전한 조정 구간에 와 있다는 거고, 우리는 2년여간의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을 뚫으려는 곳에서 미국이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락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편협적 시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꼭 좀 참고하세요. 자, 빠르게 지난 이제 섹터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물인터넷인데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승의 어떤 가닥들이 잡혀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하락했던, 즉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자,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면 이쪽에서 빠져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사물인터넷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조금 차익 실현 쪽이나 그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셔야 되고요.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요 점 꼭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 전자결제, 이제 어제 전일 조금 하락이 있었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자결제주는 굉장히 고성장 쪽입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때 중장기적 마인드를 가지시라. 요 얘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 다음에 차이나 디스카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최근에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큰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이오가스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풍력 관련주는 굉장히 큰 조정이 들어왔죠. 근데 바이오가스 쪽, 풍력 관련 쪽은 제가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이 얘기는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GNC 에너지라든가 에코 에너지 쪽은 아직도 바이오가스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점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 자, 바로 차이나머니. 그러니까 중국 대거 자금들 들어왔던 거하고 게임주인데, 게임주는요, 아직도 규제 완화 쪽입니다. 이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이나머니 쪽은, 지금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종목들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여전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노스라든가 옵트론텍 이런 거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나노스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즉 낙폭 시장에서 소외받았다가 이제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섹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섹터 별로 지금 아직은 좋지 못한 모습인데 4월 중순에 전기차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그때부터 어떤 전기차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섹터는 선침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에 전기차의 어떤 출시 그거와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럼 역전할 섹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뽑아온 것은 바로 빅데이터인데요. 제가 보통 원고를 이 시간에 출연하기 위해서 원고를 9시 한 5분 이내에 적습니다. 5분 전에 보통 적는데 제가 뭘 가지고 오늘 나오려고 했는가 하면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KT를 들고 나오려고 했어요. KT를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 KT가 제가 원고 적고 내려오고 하는 사이에 급반 쫙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KT가 왜 빅데이터 시장이냐 이제 KT하고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모멘텀들을 이제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속에 빅데이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의 양이 많아졌어요. 스마트 기기라든가 IT 기기 쪽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가까운 미래의 고성장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적 이제 성장 기대감이 계속 있었죠. 빅데이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어디로 갔습니까? 인화를 하러 현상소를 갔죠. 그죠? 사진 현상소를 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곳곳에다 저장을 합니다. PC,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곳곳으로 저장을 하죠. 사진뿐만이 아니죠. 음악, 그죠?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주고받았던, 서로 간의, 사진 전송, 그런 것들을 다 요새 까똑 이런 걸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빅데이터는 가까운 미래에 있는 고성장 섹터다. 요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KT를 들고 나서는 KT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KT의 하나의 장점이 뭐였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KT는 여러분들 이 ELS 상품이 있었어요. 그죠? ELS 상품이 있었는데 그 ELS 상품이 거의 이제 그 ELS 상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더 이상 기관이나
그쪽에서 꺼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바로 어떤 모멘텀이 주어지는 거예요. ELS에서의 어떤 이제 낙폭을 다 키웠고 이제 만기 도래했으니까 더 이상 꺼질 이유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빅데이터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성장 기대감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T를 잡아왔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KT를 좀 얘기 드렸어요. 그죠? 저녁 방송 시간대에 출연해서도 KT를, 제가 대형주 잘 아는데 KT를 들고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빅데이터 시장의 어떤 종목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K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존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전에는 빅데이터 시장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버렸고,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 둔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시장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셔도 돼요. 유비쿼터스의 준말이죠. 그죠? 유비쿼터스의 준말인데, 결국은 유비쿼터스는 계속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성장 섹터 속에 들어가 있고, 유비쿼터스는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유비쿼터스를 추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윈스테크네 보안 관련주죠. 빅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결국은 보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윈스테크넷조차도 뭐냐면 스파이더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일본의 NTT 도코모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추세상으로 보면 완연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KMW인데 이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하나는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KMW가요, LTA의 여러분들 기대감의 어떤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TA, 즉 여러분들이 지금 빠른 인터넷 환경을 요하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조금 더 빠른 인터넷 환경,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RRH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해서 소형 기지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RRA 방식으로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KMW가 RRA에 대한 뚜렷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리모트 라디오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뚜렷한 기술력이 있어서, 자, KT가 원고 정사에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KMW로 오늘 토픽주를 좀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KMW 제가 왜 토픽주로 잡았는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인데요.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성장을 하고, 자, 하락이 나왔고 횡보가 나왔어요. 그죠? 횡보 때는 제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박스권의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어중간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횡보의 자리대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가 하면, 자, 요거를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드는 과정 속에서의 중간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부과가 됐고, 그리고 이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셔도 결국은 이 저항대가 별로 없습니다. 밑으로 많이 내려놨죠. 이제 보이는 저항대라고 해서 2만 원대의 하나의 저항대가 보입니다. 이게 보이죠. 요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큰 저항대가 아니에요. 202평선 여러분들 그렇게 심리적으로 큰 저항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 2만 원이라는 가격적 부담에 대한 저항대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쉽게 돌파가 되면 바로 또 급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는 지금 올라오는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잡으면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무릎은 어디를 잡아도 무릎이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무릎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 추세를 꺾을 때 어깨에서 파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KMW에 대한 자세한 가격, 그러니까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요 방송이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저희 정예사단의 어떤 정전 멘토, 예병군 멘토의 지금 공개 방송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바로 11시부터는 방송이 제가 방송을 안 하고요. 지금 정재훈 멘토님께서 한참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11시 반쯤부터는 그렇죠. 아니, 10시 반쯤부터는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희일비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꽉 깨물고 지고 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이렇게 흔들 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상승을 해야 되는 장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시장 좋습니다. 그냥 들고 하시면서 수익을 누려 하시면 됩니다. 그냥 꼭 좀 참고하시면서 전혀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오늘 다이내믹한 아침이었죠. 삼성전자가 예상에 부합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군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오늘 지수는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오늘 장 끝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도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